안녕하십니까? 35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건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당연하게 드시는 그 음식 때문에 한 환자가 제 응급실로 실려왔거든요. 그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네, 계란이요?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도 의사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대환 씨 65세. 헬스장을 다니며 건강관리에 남다른 신경을 쓰던 분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계란은 완전 식품이다. 근육을 만들려면 하루에 계란 5개는 먹어야 한다는 글을 보고는 매일 아침 계란 5개를 먹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삶은 계란, 계란 후라이, 계란찜. 어떤 날은 날계란까지 마셨답니다. 단백질 보충제보다 자연식품이 낫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3개월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계란 5개로 만든 스크램블 에그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뻐근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 통증은 더 심해졌고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인이 119에 신고했고 이대환 씨는 제가 근무하는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제가 환자분께 말씀드렸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평소 식습관이 어떻게 되세요? 이대환 씨가 매일 계란 5개씩 먹었다고 하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계란 자체는 좋은 식품이지만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많이 먹다가 오히려 탈이 난 경우 말이에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이런 댓글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도 매일 계란 3개씩 먹는데 괜찮을까요? 아침에 삶은 계란 2개가 습관인데 계란 후라이 좋아해서 자주 먹는데 걱정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정확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15년간 근무한 후 현재는 건강한 식습관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대환 씨 같은 경우를 제 병원에서도 종종 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하면 무조건 많이 드시려고 하는데 이게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럼 계란이 정말 몸에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계란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예요.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이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죠.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올바른 계란 섭취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분이 계십니다. 박정선 할머니라는 분인데요. 75세이신데 위장이 약해서 늘 소화불량에 시달리셨어요. 그런데 제 지도하에 계란죽을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시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이제는 매일 먹고 싶다고 하실 정도예요. 정말 신기하죠? 같은 계란인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변합니다.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신진대사도 달라지죠. 20대 때처럼 먹다가는 이대환 씨처럼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걸 얻으실 수 있을까요? 첫째, 나이별 맞춤 계란 섭취법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 이상 각각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둘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계란 조합들을 알려드립니다. 녹차와 계란, 오렌지 주스와 계란. 이런 조합들이 왜 위험한지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셋째, 질환별 맞춤 섭취법도 공개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 당뇨가 있으신 분,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들 말이죠. 넷째, 건강해진 실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분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끼 한 끼가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가족분들과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란에 대한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란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라서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노른자는 버리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상식입니다.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게 맞지만 동시에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 레시틴이 오히려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노른자를 먹어도 괜찮다는 말일까요?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개수와 조리법이에요. 하루에 한 개 정도의 온전한 계란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과도하게 먹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조리할 때 생기는 거죠. 실제로 2019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계란 한 개를 먹는 사람들이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11% 낮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흰자만 먹으면 더 건강하다.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계란의 진짜 영양소들은 대부분 노른자에 들어 있거든요. 비타민 A, D, E, K, 그리고 엽산, 철분, 아연. 이런 중요한 영양소들이 모두 노른자에 있어요. 흰자만 먹으면 단백질은 얻을 수 있지만 계란의 진짜 장점을 놓치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흰자 20개 먹기, 노른자 절대 안 먹기 이런 영상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방법들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에 30대 남성분이 제게 오셨는데 6개월 동안 흰자만 하루에 10개씩 드셨대요. 결국 영양 불균형으로 탈모까지 생겼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네요. 그럼 또 다른 잘못된 상식이 있을까요? 세 번째 오해, 날계란이 더 영양가가 높다.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날계란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해요. 비오틴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비타민인데 말이죠. 게다가 날계란은 살모넬라균 감염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서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이입니다. 똑같은 계란이라도 20대가 먹을 때와 60대가 먹을 때의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소화효소 분비량이 줄어들거든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처럼 먹으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2세 이순자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계란 후라이 2개씩 드셨대요. 그런데 3개월 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 씨가 제 병원에 오셔서 식습관 상담을 받으셨는데 계란 개수를 하루 1개로 줄이고 조리법을 바꿔드렸어요. 튀기는 대신 삶아서 드시도록 했더니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어떻게 달라지셨냐고요? 소화 불량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피부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기셨어요. 이제는 계란이 이렇게 좋은 음식인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정말 신기하죠? 조리법만 바꿨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계란을 어떻게 드시나요? 제 영상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는 내용들을 보면 계란 후라이가 제일 맛있어서 매일 해 먹어요. 삶은 계란이 간편해서 자주 먹습니다. 계란찜을 해 먹는데 괜찮나요? 사실 이 모든 조리법이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나이에 맞는 섭취법이 따로 있다는 거죠.
50대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60대부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신호들이냐고요? 속이 더부룩하다, 소화가 안 된다, 트림이 자주 나온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계란 섭취법을 바꿔야 한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다음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왜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 신호들을 놓치면 안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다음 내용을 꼭 기억해 두세요. 계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20대 때는 야식으로 치킨에 맥주를 마셔도 다음날 아무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조금만 기름진 걸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죠? 이게 바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제가 35년간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인데 우리 몸의 소화 효소는 30대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50대 이후에는 20대의 절반 정도밖에 분비되지 않습니다. 특히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급격히 감소하죠. 그렇다면 계란처럼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더욱 조심해야겠군요. 맞습니다. 젊을 때는 계란 3에서 4개를 한 번에 먹어도 문제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 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찬 것과 함께 먹으면 더욱 위험합니다. 찬 것과 함께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의 온도 조절 능력도 떨어져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이나 차가운 우유와 함께 계란을 먹으면 위장이 깜짝 놀라면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정미경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매일 아침 습관처럼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우유와 함께 계란 후라이를 드셨대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속이 쓰리고 명치 부분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제가 진단한 결과 급성 위염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럼 위장 말고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담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기름진 계란 요리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담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낭은 지방을 소화시키는 담즙을 저장하는 곳인데요. 나이가 들면 담즙의 농도와 분비량이 변해요. 그런 상황에서 기름진 계란 후라이나 스크램블 에그를 먹으면 담낭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72세 김철수 어르신이 제게 오셨는데 매일 아침 버터를 듬뿍 넣고 계란 후라이를 해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식사 후 30분마다 오른쪽 윗배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검사해 보니 담석이 생겨 있더라고요. 정말 심각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제가 조리법을 완전히 바꿔드렸어요. 기름 대신 물을 넣고 스크램블을 만들거나 삶은 계란으로 바꾸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노른자의 양도 정말 중요해요. 젊을 때는 노른자를 여러 개 먹어도 괜찮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하루에 노른자 1개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어떤 부담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그럼 혹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위험 신호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신호들이 있어요. 제가 35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째, 계란을 먹고 나서 30분 이내에 트림이 자주 나온다. 둘째, 속이 더부룩하면서 소화가 잘 안 된다. 셋째, 명치 부분이 쓰리거나 아프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법을 바꿔야 해요.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방치하면 만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담낭염 등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대환 씨처럼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고요. 정말 무서운 일이네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위장을 미리 예열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계란을 먹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드세요. 그리고 10에서 15분 정도 기다린 후에 계란을 드시는 거죠. 아, 위장도 예열이 필요하군요. 맞습니다. 자동차 엔진도 예열을 하잖아요? 위장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조리법도 중요하겠네요? 당연히 중요하죠.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튀기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게 좋고 딱딱하게 익히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만드는 게 좋아요. 완전히 익힌 완숙보다는 반숙이 소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지는데요. 다음에서는 제가 35년간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연령별, 질환별 정확한 계란 섭취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50대는 어떻게, 60대는 어떻게, 70에서 80대는 또 어떻게 달리 먹어야 하는지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제가 35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정리한 연령별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0대부터 말씀드릴게요. 50대는 아직 소화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시기예요. 하루에 1에서 2개 정도는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어떤 검진을 받아야 하냐고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3개월마다 한 번씩은 체크하세요. 만약 수치가 높아지는 추세라면 계란 개수를 줄이거나 노른자를 빼고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50대 박영수 씨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하루 2개씩 드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 1개로 줄이고 주 2회는 흰자만 드시도록 했더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60대는 어떤가요? 60대부터는 제가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요. 하루에 1개, 그것도 점심시간에 드시는 걸 권합니다. 왜 점심시간이냐고요? 아침에는 위장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죠. 점심시간이 가장 소화가 잘 되는 시간대입니다. 조리법도 달라져야 할까요? 네,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튀기는 건 절대 금물이고 삶거나 찌는 방법을 택하세요. 특히 반숙으로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제가 치료한 60세 이정순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매주 수요일에만 반숙 계란 하나에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드세요. 이렇게 하신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소화 불량이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그럼 70에서 80대는 어떨까요? 이 연령대는 제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 그것도 반숙이나 계란찜, 계란죽 형태로 드시는 게 좋아요. 매일 먹으면 안 되나요? 매일 먹으면 소화 부담이 커져요. 하루 걸러 하루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대신 드실 때는 정말 부드럽게 만들어서 드세요. 제가 치료한 김일환 할아버지 83세 분의 경우를 보면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제 지도하에 계란죽을 일주일에 3번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야채와 함께 푹 끓여서 드셨는데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지셨다고 하세요. 지금은 당뇨약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럼 60대는 어떤가요? 60대부터는 제가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요. 하루에 1개, 그것도 점심시간에 드시는 걸 권합니다. 왜 점심시간이냐고요? 아침에는 위장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죠. 점심시간이 가장 소화가 잘 되는 시간대입니다. 조리법도 달라져야 할까요? 네,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튀기는 건 절대 금물이고 삶거나 찌는 방법을 택하세요. 특히 반숙으로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제가 치료한 60세 이정순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매주 수요일에만 반숙 계란 하나에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드세요. 이렇게 하신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소화 불량이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그럼 70에서 80대는 어떨까요?
이 연령대는 제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 그것도 반숙이나 계란찜, 계란죽 형태로 드시는 게 좋아요. 매일 먹으면 안 되나요? 매일 먹으면 소화 부담이 커져요. 하루 걸러 하루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대신 드실 때는 정말 부드럽게 만들어서 드세요. 제가 치료한 김일한 할아버지 83세 분의 경우를 보면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제 지도하에 계란죽을 일주일에 3번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야채와 함께 푹 끓여서 드셨는데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지셨다고 하세요. 지금은 당뇨약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럼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환별로 제가 완전히 다르게 접근합니다. 먼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노른자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피해야 하냐고요? 네,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대신 흰자만 드시되 염분 없이 조리하세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떤가요?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제가 흰자 위주로 드시라고 권합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노른자는 부담이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계란 자체는 괜찮지만 함께 먹는 음식을 조심해야 해요. 빵이나 밥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야채와 함께 드시거나 계란죽으로 만들어서 천천히 드세요. 제가 치료한 박정선 할머니처럼 말이죠. 박정선 할머니는 어떻게 드셨나요? 75세에 당뇨와 위장병을 동시에 앓고 계셨는데 제 지도하에 계란 하나를 야채와 함께 죽으로 끓여서 드셨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지금은 3번 드시는데 혈당도 안정되고 위장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제가 35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끼 한 끼가 치료의 연장이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계란 하나라도 여러분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무작정 많이 먹는 것보다 올바르게 먹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정말 소중한 말씀이네요.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가족분들과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께도 보여드리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제가 35년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계란 섭취 경험들을 남겨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